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그 웅동학원 관련 문제입니다. 네, 웅동학원. 기억하실 거예요. 2019년이었죠? 조국 전 장관 일과 관련해서 여러 의혹들이 터져 나왔을 때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런 약속이 나왔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주 큰 약속이었죠, 당시에는. 벌써 근데 6년이나 흘렀어요. 그 약속이 과연 어떻게 됐는지, 혹시 그냥 흐지부지 된 건 아닌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자료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오늘 그 현주소를 좀 꼼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요. 그 약속의 무게가 사실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온 국민적 관심사였고 또 공직 후보자가 직접 공언한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간이 좀 흐르면서 사람들 기억 속에서 이게 좀 희미해지는 사이에 과연 그 약속 이행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건지 관련 자료들 보면서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지켰다 안 지켰다 이걸 넘어서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 이런 걸 좀 봐야겠죠. 자, 그럼 웅동학원 둘러싼 그 약속 그리고 그 이후 6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시죠. 네. 우선 2019년으로 한번 가볼까요? 조국 씨가 그때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본인하고 가족들 둘러싼 의혹들이 그냥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던 때였죠. 특히 그 동생 부부가 웅동학원 운영에 개입해서 채무 소송 이런 걸로 사익을 챙겼다. 이런 비판이 아주 거셌습니다. 네, 학부모들이나 지역사회에서도 우려가 컸고요. 여론이 급격히 안 좋아지니까 조 전 장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었죠. 네, 정면 돌파하겠다고. 그때 나온 말이 핵심입니다. 어머니 박정숙 씨가 이사장직에서 즉시 물러날 거다. 가족 모두 웅동학원 운영에서 손 떼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학원을 국가나 공익재단에 기부해서 공익법인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건 단순 해명이 아니라 사실상 대국민 서약 같은 거였죠. 그렇죠. 자기 거취랑 관련해서 내놓은 약속이니까요. 공직 후보자로서, 특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 앞에 한 약속이라 그 무게가 남달랐습니다. 설령 그때 위기 모면하려고 한 말이었다 쳐도 일단 뱉은 말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당연하죠. 근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저희가 자료들을 보니까요. 그 약속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결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일단 그 가족 모두 손 떼겠다는 약속부터 좀 볼까요? 조 전 장관 어머니 박정숙 씨. 약속하고는 다르게 이사장직을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2022년 8월에 임기가 끝났는데 이사장으로 다시 연임이 됐습니다. 연임이요? 네, 연임. 그래서 2027년 8월까지 임기가 보장됐어요. 사회환원은커녕 이사장직을 연임한다니 이건 약속을 그냥 정면으로 뒤집은 거죠. 아니, 연임 결정 자체도 좀 이상한데 더 납득하기 어려운 건 그 다음 이사진 구성이에요. 작년, 그러니까 2024년에 박정숙 이사장 친동생, 그러니까 조 전 대표 외삼촌이죠. 박모 씨가 새로운 이사로 들어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임기는 2028년까지고요. 가족 경영에서 손떼기는커녕 오히려 가족을 더 끌어들인 셈이죠. 교육청 자료를 보니까 이 새로운 박모 이사 주요 경력이 부산관광공사 관광해설사라고 돼 있던데요. 네,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직업에 귀차는 없지만 학교법인 운영이나 교육 전문성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죠. 그렇죠. 가족 경영 청산 약속하고 완전 반대로 가는 것뿐 아니라 학교 운영의 전문성 측면에서도 이건 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건 우리 가족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선언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맞습니다. 심지어 경남교육청에서 친족 이사진 사임 허라고 여러 번 권고를 했는데도 박 이사장 쪽에서는 이사직 맡을 적임자가 결정되면 지금 이사진이 사직서 내겠다. 이런 입장만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적임자요? 그 적임자 기준은 뭐고 언제까지 찾겠다는 건지. 이거 사실상 물러날 생각 없다는 뜻으로밖에 안 들리네요. 버티기 들어갔다는 비판이 나올 만하죠. 그렇죠. 적임자를 찾는다. 이게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는데 아니 6년 동안 적임자를 못 찾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설득력이 너무 떨어지죠.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냥 책임 회피하고 지금 상태 유지하려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사회환원 약속의 전제 조건이 가족 경영 포기였는데 지금 이사진 구성은 약속 지킬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심각한 문제로 넘어가 보죠.
웅동학원의 그 막대한 채무 문제요. 2019년 그때도 이 빚 문제가 엄청 큰 쟁점이었잖아요. 네, 아주 심각했죠. 사회환원 약속에는 당연히 이 빚 문제 해결 방안도 포함됐어야 할 텐데 경남교육청이 몇 번이나 독촉을 하니까 작년 11월에야 웅동학원에서 채무 변제 계획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출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상당히 비현실적이다 이런 지적이 많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올해 7월 기준으로 웅동학원 총 채무 잔액이 한 91억 원 정도 됩니다. 91억이요? 우와. 그런데 학원 측에 낸 계획의 해침은 2025년부터 2034년까지 무려 10년에 걸쳐서 학원이 가진 수익용 기본 재산을 팔아서 이 빚을 갚아나가겠다는 겁니다. 10년에 걸쳐서? 네. 근데 문제는 학원이 가진 그 수익용 자산 총액이 한 68억 원 정도로 평가된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68억 자산으로 91억 빚을 갚겠다고요? 이게 산술적으로만 봐도 지금 23억 원이 부족한데 이걸 10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계획인데요? 정확합니다. 그 부족한 23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계획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냥 노력하겠다. 이 정도 수준으로는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기가 어렵죠. 당연하죠. 더군다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판다고 해도 그게 순조롭게 팔린다는 보장도 없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고 또 사겠다는 사람 찾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10년이라는 기간 설정 자체가 너무 자의적이고 좀 낙관적인 가정에 기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34년 이 시점이 참 기가 막힙니다. 박정숙 이사장이 1938년생이시니까 2034년이면 만 96세가 되시는 해예요. 아, 그렇죠. 2019년에 국민 앞에서 사회환원 약속해놓고 그로부터 15년 뒤 본인이 90대 후반이 되는 시점에야 빚을 다 갚겠다. 이런 계획을. 이걸 누가 진정성 있다고 보겠습니까? 이건 사실상 책임을 그냥 미래로 떠넘기거나 어쩌면 그냥 영영 안 지키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겠는데요? 네, 계획 자체의 비현실성도 문제지만 그 제출 시점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10개 년 상환 계획, 이게 작년 11월에 제출됐거든요. 네. 공교롭게도 조 전 대표 자녀 입시 비리나 감찰 무마 혐의 이런 거에 대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 작년 12월에 나왔어요. 딱 한 달 전입니다. 아, 시기가 참. 네. 오랫동안 교육청이 독촉해도 그냥 미적거리던 자관 측이 왜 하필 그때 그것도 이렇게 실현 가능성 낮은 계획을 냈을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사법적 판단 앞두고 비판 여론 의식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내놓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그럼 웅동학원 측에서는 이런 비판이나 의혹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름 할 말도 있을 텐데요. 박 이사장이 작년 4월에 언론 통해서 입장문을 낸 게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웅동학원 인수할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공익재단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다들 어렵다고 하더라. 이런 겁니다. 또 이사장이 책임감 없이 물러나면 학교 운영에 공백 생겨서 학생, 교직원들한테 피해간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공익재단 같은 인수주체 나타나면 즉시 모든 거 내려놓고 물러나겠다. 이렇게 덧붙이긴 했어요. 근데 인수주체가 난색을 표한다. 이게 과연 면죄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91억이나 되는 빚을 안고 있는 학교 법인을 누가 선뜻 인수하겠다고 나서겠어요. 그게 어려운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그렇다면 그 빚을 줄이던가 아니면 인수 조건을 좀 좋게 만들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먼저 보여줬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인수자가 없다 이걸 이유로 약속 이행을 미루는 건 글쎄요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학생 피해를 언급하는 것도 좀 상황을 이렇게 만든 본인들 책임은 외면한 채 학생들을 좀 방패막이로 삼는 듯한 인상도 주고요. 경남교육청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교육청이 작년에만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어요. 구체적인 사회환원 로드맵이랑 채무 상환 계획 내라고 계속 요구했죠. 네. 특히 이사장 본인 포함해서 친족 이사들 당장 사퇴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웅동학원 쪽은 이사 정족수가 부족하다 이런 이유 대면서 답변 계속 미루거나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반복하다가 결국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시끄러워지고 막 질타를 받으니까
그제서야 마지못해서 아까 말한 그 2034년 상환 계획을 낸 걸로 파악됩니다. 결국 외구 압박 없었으면 그것마저도 안 나왔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죠. 참,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약속을 지킬 진정성 있는 의지가 애초에 있었던 건지 좀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저버리고 책임 회피하며 시간만 끄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민 기만의 상징이 된 웅동학원 사태 진실을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밝혔던데요. 정치적 공방을 떠나서라도 국민적 공분 속에서 나온 약속이 이렇게 변질되는 모습, 이거 참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히 특정 사학법인의 재정 문제나 운영권 다툼 이걸 넘어서는 문제예요. 우리 사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적 책임, 약속의 무게, 그리고 공정이라는 가치, 이런 거랑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었거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 또 그 가족과 관련된 약속이 이렇게 제대로 안 지켜지는 모습은 사회 전반의 불신을 깊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조 전 대표 개인의 다른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는 별개로요. 본인이 직접 국민 앞에서 공언했던 이 웅동학원 사회환원 약속 불이행 문제, 이것 역시 그와 가족이 책임져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죠. 네, 오늘 저희는 웅동학원 사회 환원 약속이 지난 6년간 어떻게 흘러왔는지 관련 자료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의미를 좀 짚어봤습니다. 2019년에 그 거창했던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약속과는 정반대로 가족 중심의 운영체제가 유지되고 있고 또 2034년까지라는 정말 비현실적인 채무 상환 계획을 통해서 사실상 책임 이행을 그냥 먼 미래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씁쓸한 현실이네요. 91억 원의 빚, 68억 원의 자산, 10년의 상환 기간, 만 96세가 되는 시점. 이 숫자들은 그냥 단순히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걸 넘어서 어쩌면 그 약속 불이행과 책임 회피라는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는 지표일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사회에서는 때때로 이렇게 중요한 약속들이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책임을 지는 모습보다는 변명이나 시간 끌기가 앞서는 걸까요? 특히 공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말의 무게는 왜 이렇게 점점 가벼워지는 듯한 인상을 주는지 당신께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실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과연 웅동학원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최소한 자기들이 내놓은 그 2034년 계획이라도 제대로 이행할 의지가 있는 건지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좀 지켜봐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께서 이 복잡한 사안을 좀 다각도로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책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게 정말 책임지는 자세일까요?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도의적, 사회적 책임의 영역은 또 어떻게 채워져야 할까요? 다음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